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모틀리 풀에 있는 기사 2021년에 3,000달러를 루시드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되어 있을 것인가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자, 키포인트 첫 번째. 루시드는 작년 야심찬 생산 목표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들이 올해는 많이 억제되었고요.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루시드는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이 스펙 상장한 루시드 허니문은 끝났다. 테슬라의 전 수석 엔지니어였던 피터 로린슨이 이끄는 루시드는 2021년 7월 26일 스펙 합병을 해서 상장했습니다. 이 합병 이후 주식은 주당 25.24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11월 16일 합병 후 최고치인 55.52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6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첫 거래일에 루시드에 대한 3,000달러 투자는 오늘날 약 1,000달러로 줄어들기 전에 잠시 6,600달러까지 갔습니다. 루시드가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었는지, 왜 탄력을 잃었는지, 앞으로 주식이 어디로 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왜 처음에 상승론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2020년과 2021년 동안 소매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레딧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함께 뭉치고 로빈후드와 같은 수수료 없는 거래 플랫폼으로 몰려들고 팬데믹으로 인한 부양책을 더 위험한 투자처에 투입함으로써 많은 성장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스펙의 비옥한 시장을 창출했으며 스펙은 스스로를 전통적인 IPO에 대한 소음에 친화적인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인수은행을 거치는 대신 스펙은 합병할 민간 기업을 찾는 백지수표 회사들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합병이 종결되었을 때 스펙 투자자들은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얻었습니다. 많은 스펙들은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펙이 지원하는 전기차 회사가 대거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루시드는 이전에 테슬라 모델 S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동료 회사들보다 전기차 회사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약 15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루시드 에어 세단의 최고급 드림 에디션은 한 번의 충전으로 520마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최장거리 차량인 모델 S 롱레인지를 100마일 이상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PO와 달리 스펙은 합병 전 프레젠테이션에서 단연간의 매출 전망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차이로 인해 단 한 대의 차량도 생산하지 못한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는 향후 몇 년 내에 수십만 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루시드가 한 일입니다. 초기 발표에서 2022년에 2만 대, 2030년대에는 연간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추정치는 일시적으로 회사의 적자를 무시했던 상승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주가는 첫 4개월 동안 급등했습니다. 루시드에게 실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도전이 결국 루시드 주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목표를 반복적으로 줄인 거죠. 지난 2월에는 2022년 생산 목표를 12,000에서 14,000대로 낮췄다가 8월에는 목표를 6,000에서 7,000대로 절반으로 줄였다가 현재는 이 감소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4분기에 많은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지난 9월 대량 생산을 시작한 이후 겨우 2,562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루시드는 부품 부족 및 기타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둔화를 비난했지만 3분기에 여전히 34,000대 이상의 예약에 대한 수주 전략, 백로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30년이 아닌 2025년까지 5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생산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야심찬 목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루시드는 적자에 시달리고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순손실은 2020년 7억 1,900만 달러에서 2021년 25억 8천만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첫 9개월 동안 매출은 3억 5천만 달러였는데 순손실은 1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총 부채 36억 6천만 달러로 3분기를 마감했으며 부채 비율은 1.1로 높아졌습니다. 레버리지는 가파른 손실과 함께 합리적인 비율로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밝은 면을 보자면 루시드는 곧 파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분기 말 현재 12억 6천만 달러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과 20억 8천만 달러의 유가증권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과 기타 거시적 역풍은 투자자들을 투기적 성장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감소된 생산 목표와 어글리한 대차 대조표는 이 약세장에서 소유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주식으로 만들고 내년 매출 후 6배로 여전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량을 대량 생산으로 늘렸고 매출 후 5배에 달합니다. 루시드가 반등할까요? 루시드는 카누 및 니콜라와 같은 다른 아주 힘들어하는 스펙 상장 전기차 제조업체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생산을 늘리고 손실을 안정화하며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중립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성장하는 전기차에 대한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루시드 또는 스펙 상장한 동종 전기차 업계 대신에 테슬라에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틀리 푸르 네오선 기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SK의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2010년에 하락 횡보를 했다가 그 다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루시드도 만약에 이 어려움들을 겪고 난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현재는 하락 추세대에 있으니까 관망을 하다가 그리고 매수의 그러니까 상승의 신호가 오면은 매수를 검토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투자는 본인 판단하에 신념하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